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이번 회도 재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 언어치료사 선생님 되게 멋있고 친근했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치료사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 어떤 부분이 멋있었나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부족한 저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하면 굉장히 잘했다, 좋다, 네. 괜찮다, 그래 그게 맞아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네,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약간 마음속으로 나 잘했나?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주 보호자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 어머니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말을 괜찮게 한다. 네, 나쁘지 않다. 언어 능력 많이 살아있고 이제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으니 뇌의 시냅스가 다시 연결될 것이고 뇌가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다시 배우니까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셨죠.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은 처음에 안 좋았다 이러셔가지고 네. 사실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절반도 맞지 못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여성분이었고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남성분이셨죠? 이분도 멋있었죠? 네. 운동치료, 작업치료 선생님 두 분은 둘 다 남성분이셨는데요. 네, 운동치료사 선생님은 운동치료답게 아주 덩치가 좋으시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고 작업치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는 추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분들 전부 다 이제 그 근무복을 입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 자꾸 저 왜 은행이 나오죠? 은행이 아니고 여러분 뇌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네. 병원에서 주는 그 유니폼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는데 아주 몸이 탄탄하신 분들로 보이셨고 작업치료사 선생님은 굉장히 제가 왜 멋있다고 생각했냐면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아, 이게 그 재활치료센터에 있다 보면은 웃기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그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날의 재밌거리, 웃음거리, 농담거리를 찾아내고 그거를 적당하게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유머를 너무 세게 던지면 굉장히 인신공격이라든지 그쵸.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계속 그런 거를 발견하시고 웃으시고 저희한테 막 친근하게 던지시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만이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커졌었어요. 그분이 던지셨던 유머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재활을 하다 보니까 날이 더운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재활하러 오신 분한테 오늘 너무 덥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덥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글 하나만 올려달라고 재활센터에 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빵빵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어떠시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모두 다 한바탕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머가 아니라 진지하게 올려달라고 적으신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좀 그런 느낌도 저도 살짝 받았어요. 이게 유머인가 아니면은 조종인가 모르겠는데. 네. 그 작업치료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약간 작업치료라는 말이 뭐 물건 들고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어떤 인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래 계획 같은 거 세워보라고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과거도 되살리고 네.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뇌 활동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하셔서 과거 기록도 적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과거에 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대학을 가고 무슨 일이 있었고도 적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재활 치료 뒷부분에 갈수록 앞으로 이제 병원을 나간 다음에는 사회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했던 일들도 당분간 중단이 되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뭘 하고 뭐 여행은 어떻게 가고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가족관계 뭐 지인 이런 것들도 다 물어보셔서 나름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가 거기서 수업 시간에 읽었거든요. 네. 제일 마지막 시간에 네네. 제가 읽었어요. 앞으로 나는 금음이라는 독서 모임 플랫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한 달 정도 금음이에서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개할 것인데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이고 또 이 사고를 계기로 이 병을 계기로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뭔지 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일단 멈춰졌으니까 네. 일단은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든 어떻게든 제 바쁜 걸음이 멈춰졌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더니 좀 그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한 회사의 대표라고 들었을 때 네. 그냥 별 생각은 없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어떤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맞구나 하면서 좀 묘한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작업치료 마지막 시간에. 네.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일장 연설을 하셨더니 이 옆에서 듣고 계시던 다른 작업치료사 선생님까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셨다고. 네. 맞나요? 기립박수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냥 앉은 채로 박수 앉은 치는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마주치던 아, 소심한 박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생의 의미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미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그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이라는 건 엄청 숭고한 일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런 업을 내가 프로로서 수행한다는 거는 보통 웬만한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게 뭐 경제적인 보상이 엄청 대단하지도 않을 텐데 네. 좀 그거 자체가 이미 자신의 삶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만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어요. 다른 환자들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재활치료할 때 계속 옆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환자들이 계속 쉼없이 들고 나고 하는데요. 네. 일단 환자는 두 종류입니다. 침대에 타고 들어오는 환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 저는 제 발로 잘 걸어 들어가는 환자였기 때문에 네. 그 침대에 타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면 일단 안타까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재활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네. 재활 치료니까요. 네. 저분들은 지금 뭐 퍼즐 풀기가 문제가 아니고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지금 뭐 숨을 못 쉬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무슨 말장난하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활을 언제부터 할까 우리 몸이 다 완벽히 완치된 다음부터 재활을 하면 그건 좀 또 너무 늦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베드에 누워서 작은 작업이나마 도전하고 또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 역시도 또 많은 용기를 얻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응원하고 그랬죠. 그걸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침대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그 작업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환자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게 힘들면 말씀하세요라고 그 치료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중단할게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이 그거를 끝까지 하려고 막 손을 버들버들 떠시면서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저 사람은 왜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를 저렇게 붙잡고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 걸까?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재활치료실에 어린이 환자도 있나요? 어린이 환자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 병원에서는 좀 어린이 환자를 많이 보셨죠? 그쵸.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환자도 굉장히 많고 임산부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아기들이 아마도 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비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었고. 그런 어린이 환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산모 환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린이 환자들은 참 해맑아요. 우리가 음. 어린이들 보면은 그 특유의 천진난만함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병에 걸리고 정말 그게 악화돼서 이런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왔을 텐데도 아이들은 엄마에게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뭐를 먹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겠죠. 막 그렇게 그 특유의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사랑스러운 동시에 아, 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슬픈 일,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 안타까운 마음도 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새섬님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재활치료는 그 입원했던 병동에서 받던 것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네. 저는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매일 통원하면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혹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싶어서 좀 알아보니까 재활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저의 경우는 일상에서 지금 뭐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어서 네. 어떤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그럼 나의 일상생활을 성실히 묵묵히 잘 수행해 보면 그게 재활 치료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사실 지금 이 팟캐스트 역시도 제가 지금 과거의 기록을 계속 되찾고 네. 나름대로 조리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발음으로 네. 이거 자체가 뭐 재활이죠. 아, 그렇군요.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아주 그 중간에 역정을 내시려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역정은 아니고 네.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고민하다가 네. 제 나름대로 표현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역정은 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